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애플 등 대형 IT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9% 넘게 폭등했고요. 이에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 즉각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애플은 미국 투자은행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올린 덕분에 3.7% 급등했고요. 관련 부품주들도 덩달아 오르면서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9,000건이나 줄었고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0.2%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실 바로 전날만 해도 연준의 완전한 비둘기 변신이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키우면서 지수가 모두 곤두박질 쳤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두 가지 카드를 모두 버린 연준의 신호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제가 증시 브리핑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잠깐 짚어드리자면요. 우선 정책금리를 종전의 2.25에서 2.5%로 유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올해 금리 중간값은 2.4%로 현 정책금리 범위 내에 있었죠. 지난 12월 전망치인 2.9%보다 0.5%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고요. 이는 FOMC 다수가 올해 중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준은 사실상의 양적 긴축 정책인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조기 종료하기로 했죠. 5월부터 축소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엄청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석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훈풍이 불었지만요. 유럽 증시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의 현재 상황 오늘 또 짚어보죠. 우선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EU에 공식 요청했었는데요. 사실 6월 말로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이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오랜 시간 회의를 거친 끝에 투트랙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제시했고요.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투트랙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뭔지 설명드리면요. 영국 하원이 다음 주 내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는 방침이고요. 하원이 다음 주까지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단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선거에 참여하면 브렉시트를 더 오랜 기간 연기한다고 하고요. 불참을 결정하면 4월 12일 자동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아주 복잡하죠.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도 여전하고요. 하원이 이번에는 합의문을 승인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되는 내용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 볼게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힘이 좋았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장 초반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이슈에 따라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현재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부터 같이 살펴보죠. 3월은 상장사들에게 죽음의 계절로 통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기 때문이죠.
감사 의견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자금 관리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견을 거절당하거나 한정, 부적정의 의견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증시에서 퇴출되는 상장사들이 속출하면서 분위기가 늘 어수선했는데 올해는 유독 심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년보다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죠. 외감법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감사인끼리 서로 제대로 검토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게 했고요. 표준 감사 시간도 마련해서 기존 대비 최대 2배에 가까운 감사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금융당국이 220개 상장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특정 상장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오를 경우 강제로 이듬해에는 감사법인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경우 전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이듬해 새로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감법 강화로 자료 요구가 늘어나고 또 실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회사 측에 감사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외부 감사인이 늘고 있고요. 제출 지연이 공시되면서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화를 비롯해 금호전기, 인지컨트롤스, 한솔홈데코 등 11개사고요. 코스닥은 차바이오텍, 퓨전데이터 등 12개사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서류를 받아 공시하면 지연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거래도 정지됩니다. 10일 이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형식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로 인해 시장에 얼마나 찬바람이 불고 있는지 볼까요?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3일 회계법인 측은 사측이 적합한 감사를 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올해 엄격해진 감사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셈이죠.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요. 아시아나 IDT는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안새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고요.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2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도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부제철이 4%대 하락하고 웅진과 웅진에너지도 같은 이유로 5%에서 6%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오늘도 4% 하락하면서 이달 들어 14% 이상 떨어졌고요. 디젠스, 청담러닝, CMS 에듀, 코렌텍 모두 하락세입니다. 외부 감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니 감사 의견 적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늦게 제출한 우리조명과 솔로에타도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은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들이 문제 없이 외부 감사를 마무리 짓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